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시장의 특징의 포인트를 잡아서 또 세부적인 전략을 꾸려가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타이틀 코너가 이말올. 네. 이것을 말아 올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좀 떨어지는, 이상 하락하는, 이상 급락하는 기업들도 네네. 분명히 있을 거고. 자, 어떤 포인트를 보고 계시는지 기업 먼저. 네, 일단은 먼저 BHI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HI. 네, BHI 원자력 관련주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8% 정도 하락이 나왔고 PCB인 지금 BHE가 아니라 원자력 관련된 BHI. 네. 사명들이 비슷해가지고. 사명 비슷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BH가 아니라 BHI로 좀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주가가 네네. 조금 내려와 있나요? 네네. 그 최근에 한 8,000원대까지 갔었다가 네. 이게 지금 유가 하락이 좀 핑계가 되면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가격이 높은 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근 좀 하락이 나온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 관련주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너무나 많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저는 나와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기대감과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서 건설까지 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주가가 유지가 되는 것들은 향후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상당히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BHI만 주목해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한 5,500원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평선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인데 지난 5월달도 그렇고요.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에도 121선 부근에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121선 부근이 있는 5,500원까지는 그래도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유가 하락 핑계로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후에 수주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혹여라도 점수라는 걸 저희가 가치로 매긴단 말이죠. 1점부터 10점까지의 그 가는 점수. 네, 점수를 제가 깜빡이네요. 8점이요. 8점. 네. 어차피 탑픽은 아니고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10점 만점에 8점. 8점. 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점수네. 절반 네네. 이상이니까. 원자력이 곱하기 8배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1점부터 10점까지의 같은 점수를 주는데 이제 주가가 이상 급락을 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오르는 기업일 수도 있지만 정태근 팀장의 이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전략을 저희가 붙이는 거니까 참고하시 보시는 정도. 하나 더 기업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는 이제 금융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더 본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로. 그 하나금융지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금융주는 다 해당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개인적으로 그 금융주 같은 경우는 물론 악재가 있습니다. 악재가 있긴 하지만 금융주의 악재는 뭘까요? 규제 리스크죠. 규제. 관치는 아니고. 예대 마진. 좀 예대 마진을 줄여라.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연끌족에 대해서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장이 좀 그 악재가 되고 있다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오늘도 아시겠지만은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IT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 뭐 저는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많은데 결국에는 금리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은행들이 분명히 다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예대마진 같은 경우는 커머셜뱅크 상업은행의 어떤 주된 수익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런 대응 충분히 다 하고 있고 이미 다 대응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연끌적 구제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일단은 다른 부분 제외를 하고 주택담보대출 이 부분만 좀 압축해서 좀 보게 되면 일단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40년에서 한 50년 정도 일단 연장하는 방안이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닌데 한 40조 정도 지원 방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존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안심 전환 대출. 그러니까 은행 자체에 있는 대출을 정부 대출로 전환을 시켜주게 되면서 리스크를 이제 은행이
떠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부담을 정부가 이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은행 같은 경우 리스크는 상당히 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대출의 어떤 건전성은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주가 하락도 뭐 저는 과도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3% 반등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조금 규제 리스크라든지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하락이 좀 과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것도 8점 이상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네네, 8점 이상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간다라면 9점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먼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8점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낙폭 과대해서 네. 저가에 이제 포인트를 둔다면 8점 현재 위치에서 네네. OCI는 어떨까요? OCI가 지금 네. 7거래 연속해서 조정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것도 상대적으로 똑같다 봐야 되겠죠. 아까 조금 전에 BHI 말씀드렸던 이유와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도 이게 지금 최근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일이 아니라 이게 6월 말 늦게는 7월 5일부터 이 태양광, 풍력, 조선, 피팅주 해가지고 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 내용을 세세하게 좀 찾아보니까 이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유가 하락 핑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유, 뭐 조선을 그 화석연료를 얘기하게 되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신재생적으로 투자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부터 풍력, 태양광까지 다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연륜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OCI 얘기할 때는 항상 폴리실리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단순 논리로 보기에는 유가 핑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OCI도 분명히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제작진 쪽에서 질문이 왔는데 ST큐브라는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대요. 종목 상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거 봐야 되니까. ST큐브는 요거는 최근에 상승이 되게 많이 나왔었네요. 네. 상승이 되게 좀 많이 나왔었는데 글쎄요, ST큐브 급등했었군요. 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요거는 왜 올랐죠? 일단은 저거 뭐죠?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 메디카라고 똑같은 연유라고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요, 그 내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됐던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이런 내용들보다는 요거는 차트적으로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요 근거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기술적인 이런 흐름들에 선호하진 않는다. 네,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을 좀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지금 7월 15일 날 28%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 중요한 거죠. 그 이전 같은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상승 흐름과 그 이전 상승 흐름을 보게 되면은 캔들의 길이가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일정 부분 오른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은 뭐 보통은 대량 거래의 장대 양선. 그러면 다음 날은 시초가는 일단 플러스 출발했는데 곧바로 매물이 좀 나왔는데 어떨까? 저걸 또 말아 올릴까? 요거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언제쯤 상황을 볼 거냐면, 그러니까 어찌 보니까 차트 설명이 돼버렸는데 여기 볼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2021년 5월달에서 6월달 넘어가는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도 보세요.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7일 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상한가, 그러니까 변동 상당히 커졌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어떤 캔들 흐름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하필이면 왜 6월 7일 날 상한가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졌을까? 이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마지막 불꽃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차트의 어떤 유사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거 보시면은 상한가가 나오고 난 뒤부터 주가를 보시면은 그 뒤부터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T큐브도 상한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기존의 어떤 상승 흐름을 뛰어넘는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고점 신호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차트의 어떤 유사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좀 예를 들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T큐브도 지금부터는 조정시 매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 고점일 가능성이 대비하게 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있긴 한데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네. 내일 또 비행기 뜨는 날이라서 KF-21 네. 뭐 오늘 한국항공우주 네. 좀 움직이는데 뭐 이거는 이따 뒤에 봐서 다시 네.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